문과 침공시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안녕하세요. 유일 진로인력센터 박성철 센터장입니다. 자, 최근에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요. 23학년도 수능 결과 정시의 경우에 서울대 인문 사회계열 최초 합격자 중에 50% 이상이 이과생으로 밝혀졌거든요. 지금 서울대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대 같은 경우도 보면 인문계열 쪽으로 지원한 이과생의 비율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6%대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23학년도에 24.3%로 대거 증가했습니다. 4배 정도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위권만 지금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들어온 것이 아니라 중위권 라인까지도 낮춰져 있고 그 비율이 엄청 늘어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서울대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에서 학과가 총 학과 합해서 30곳 정도가 있는데 그 곳들 중에서 최초 합격자가 640명인데 그 중에 330명, 그러니까 51% 이상이 이과 학생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 44% 내외였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한 7.2%포인트 정도 증가한 겁니다. 괄호 보게 되면 30개 정도의 학부나 학과 중에서 이과생 분포가 더 많은 과가 전년에는 7개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는 14개로 거의 절반 정도가 이과생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좀 되겠죠. 구체적으로 과로 보게 되면 자유전공학과 같은 경우는 100%가 이과 계열이었다는 거죠. 미적을 봤던 학생들. 그리고 의료학과 같은 경우는 88.9%, 거의 90% 육박하고요. 영어교육과 심리학과는 80%, 지리교육과 75%, 사회학과 60%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웬만한 과 같은 경우는 거의 이과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대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서울의 중위권 정도에 해당되는 학교들이나 수도권의 학교들도 되게 많이 늘었는데요. 보니까 국민대 같은 경우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한 24%좀 넘었고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가 23.3%, 그 전년도가 13%였단 말이에요. 단국대 16%였는데 24.3%, 동국대 28%에서 36% 넘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 같은 경우도 그 전년도가 39.8%였는데 이번에 50% 정도가 이과 쪽에서 문과로 넘어온 거로 본다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중위권, 상위권, 그 중간에 가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전년도에 54%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57%로 그 비중 자체가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상위권 대학 중에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25.5%였는데 이번에는 25.2%로 약간 거의 미미하지만 약간 낮아져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사탐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좀 높게 책정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성균관대학교는 전과가 안 되죠. 전과가 안 되고 복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변수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들어오기가 좀 부담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인서울 같은 경우도 올해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처럼 이과 쪽 학생들이 문과로 교차로 들어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 예상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물론 여기 변수는 뭐가 있냐면 이게 주로 이제 저희가 수학 관련해서 미적을 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한 것인데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최상위 라인 정도 있는 학생들 중에 일부는 미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과가 넘어올 걸 감안을 해가지고 자기도 미적을 2학년 겨울방학 때 다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 학생들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과 계열 학생들이 문과 쪽에 대거 들어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22학년도보다 23학년도가 약하지 않았다. 이과 학생들의 문과의 침공이 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우리 문과 침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문과 침공이라는 개념은 이과를 원래 지원할 예정이었던 학생들,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면은 미적을 준비를 했고 탐구면 과탐을 준비한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전공과는 관계없이 문과 쪽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사회탐구 영역을 주로 반영을 하는 문과 계열 쪽으로 교차 지원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작년 전까지는 주로 문과 쪽 학생이 이과 쪽으로 교차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문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 성적이 조금 좋은데 이과 쪽에서 확통 라인 정도를 잡아주는 학교를 특히 여대 중에 몇 개가 있었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도부터는 거꾸로 이과 학생들이 대거 문과로 교차로 들어오는 현상이 급증하게 되면서 문과 침공이라는 말이 관용적인 형태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과 침공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입시 공학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수학의 경우에 미적분 표점이 만점이 145점인데 반해서 확통 같은 경우 142점이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처럼 미적을 선택한 학생이 확통에 비해서 표점을 가져가는 비율이 높고, 또 아시는 것처럼 인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여대 일부 과를 제외한 일부 패턴을 제외하면 거의가 다 수학을 반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문과가 오히려 수학 반영에 대한 내용이 낮지 않기 때문에 수학 변수에 의한 합불에 대한 내용이 결정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미적을 본 이과 학생들이 확통을 본 문과 학생들을 제치고 문과 쪽으로 교차로 들어오는 입시 공학적 성격이 있다. 두 번째로는 국어 변별력인데요. 국어가 작년도에 국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22학년도에 어려운 변도가 생기면 상대적으로 국어가 문과 쪽 학생들이 조금 더 잘한다고 판단을 해보면, 물론 최상위에 있는 의대 라인은 다 잘합니다. 다 잘하는데 상위권에 있는 일반적인 형태로 판단했을 때 문과 학생들이 국어를 잘한다고 판단을 하면 국어 변별력이 높으면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데, 23학년도처럼 국어 변별력이 그 전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어 교과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문과 학생들의 유리함의 정도가 낮아지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학 변수에 의해서 교차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3학년도 수능에 대한 내용은 문과 변별이 약한 상태에서 수학의 난이도가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변수가 될 수 있는 탐구에서 과탐이 일반적으로 사탐보다 표점이 높게 나오는데, 전년도 우리 3학년도 같은 경우는 사탐이 나름대로 변별이 됐단 말이에요. 변별이 돼서 과탐과 사탐 표준 점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만점자 기준으로 했을 때도 좀 차이가 많지 않았고, 1등급, 2등급 때 같은 경우도 크게 버틴 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학 관련되어 있는 변수에서 그 차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23학년도 수능의 결과에서 이과 학생들의 문과 침공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 측면을 보게 되면 교차 지원을 왜 할 수 있는가? 이 단순하게 내가 학교를 많이 올려가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차 지원 이후에 전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과 전략에 관련되어 있는 효과성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대 공과 라인이나 성대 자연대학교 라인 정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이 문과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정도의 인문 라인 정도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보통 그 성적대 학생들이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데 성대는 아시는 것처럼 전과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복수 전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전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들어간 과를 졸업을 하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겠죠. 하지만 전과는 고려대 같은 경우는 1학년 그 두 학기가 지나고 나면 해당 전공 학과 관련되어 있는 학점 4.5 만점에서 4점이 넘어가는 정도 학점을 받고 인터뷰가 통과가 되면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공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전과가 가능합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그걸 감안을 했을 때 전과에 대한 내용들을 감안을 하면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 라인이 한 2개 정도, 심한 경우는 2개 반, 3개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물론 어문계열 쪽으로 지원을 해서 그 관련된 전공을 4년을 계속 해야 된다면 부담이 되겠지만 1년을 전공을 하고 그 전공에 대한 학점을 딸 수만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큰 부담 없이 재수를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레벨 정도의 대학에 입학을 해서 2학년 올라갈 때 전과로 과를 바꾸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거 입시 공학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전략적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걸 결합을 하게 되면 결국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전공 적성보다 사회적 명성이 높은 대학 학벌을 우선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대한 내용들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은 통섭과 융합적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21세기 교육 과정에서 문이과 구분이 모호하고 불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기대감에 대한 내용보다는 불안감에 대한 내용, 공포에 대한 내용으로 선택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수시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에 전공 적합성이나 진로 부분을 강조해서 21세기형 입학 전형이라고 말하면서 좀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증가되고 있는 정시 형태에서 문과 침공이 나타난다는 것은 교육부가 말하고 있는 방식대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오히려 전근대적인 형태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당국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생 그리고 우리 학부형 모두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관련된 내용에서 대안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서 이야기 다뤄볼 거니까 여러분도 이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영상 찍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